알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제가 주소를 늦게 들어가지고 조금 들어오시는 분들 기다려보고. 자, 오늘 우리 128페이지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신화도 어제 우리가 얘기를 조금 한 것과 연장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에 우리가 어디에 빠진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사랑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12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에까지 이르는 까닭은 아마도 그 경험이 우리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내가 어때 빠진 그 순간에 느껴지는 모든 일체감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세상에 뚫고 나가지 못할 일이 없고 나에게 문제는 더 이상 없고 막 이런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지속될 것이라는 뭐 때문에 환상의 동그라미 적을까요? 환상.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다? 환상을 가지고 있다, 환상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럼 이런 환상에 이렇게 빠지냐라고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뭐 동화책이라든지 혹은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뭐 드라마라든지 뭐 굉장히 현실에 기반에 둔 것도 많지만 약간 이 환상에 기반에 둔 것도 많잖아요. 이게 요즘 같은 때는 엄청 적나라하게 이거를 표현해 주는 드라마 관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많지만 이 뭐지? 이거 뭐지? 뭐야? 저기 뭐지? 많지만 사실은 어떤 굉장히 신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지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같은 것도 운명의 사람이 있고, 그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칫하면 이 환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환상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다? 129페이지. 그냥 필요한 거짓말일 뿐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냥 필요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신화와 자기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드라마를 너무 막, 그래, 저렇게 살고 싶어. 어떤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보면서, 음, 나도 그런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 있죠? 그런 신화와 자기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이거는 낭비일 뿐이고 아무런 결실을 맺는다, 맺지 못한다?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예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어, 불만이지 않아.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 근데 그 특별한 일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되게 재밌는 게 131페이지. 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에 빠져서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고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는 100%다 지나간다, 없어 사라진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고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진짜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이 끝이 아니라 노력의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빠져서 뭐 결혼을 했든 뭘 함께 살든 해서 그 빠져 있었던 그 어떤 모든 일체감이 점점 점점 사라지죠. 그죠? 뭐 짧게는 3개월, 보통 2년, 3년 안에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나면 그럼 이제 이 사람 뭐 빨리빨리 헤어져. 난 너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사라진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래. 다시 말해, 더 이상 낭만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 관계에서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조차,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와 그렇게 뭐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결이 되고 그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서로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도 알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여전히 신화에 집착하고 신화에 맞춰서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는데 늘 부족한 상태로 생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왜? 지금 남편이 혹은 뭐 내가 어떤 함께하고 있는 어떤 대상자가 나쁘지 않아. 서로 노력하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굳이 따져보면 못이 없어. 근데 부족하다고 느낀다. 왜 그럴까? 신화에 집착하고 신화에 맞춰서 그게 진짜고 나는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화를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남자는 이래야 돼. 신화,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남성도 똑같겠죠? 여자는 이래야 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신화가 있는 거예요. 어, 남편은 이래야 돼. 와이프는 이래야 돼. 이런 어떤 각자의 신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진정한 의지를 갖고 마치 아직도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시 낭만적인 사랑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원히 뭐하다? 그냥 뭐 100% 그런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불행하다는 거죠. 불행하다. 진짜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 서로의 개성을 우리는 부부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존재지만 여성 남성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의 개성을 지닌 별개의 개체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기반 위에서만이 성숙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고 그걸 넘어서서 참 사랑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서가 아니라 부인 혹은 남편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존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성을 지닌 별개의 개체여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각자의 개체들이 서로의 어떤 합의하에라 해야 됩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구성을 먼저 해놓고 그 구성에서의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환상. 예를 들어 우리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하지 못하는 여성은 예를 들면 뭐 매력이 없는 여성이야라는 어떤 이것도 환상이잖아요. 왜 우리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을까? 남자군 여자군 그쵸? 다 약간의 이 환상 그죠? 신화 같은 거에 집착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오로지 개성을 지닌 별개의 개체임을 인지해야 된다. 자, 연결해서 온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133페이지 사랑은 자기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어, 자기 훈육이 이미 됐어. 어, 내가 훈육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내가 훈육이 됐어. 그리고 훈육돼서 나 잘났어. 이제 나는 문제 없어. 의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내가 자기 훈육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나는 문제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 30% 50% 70% 100% 자기 훈육이 됐어. 그러면 110% 넘어가야 된다. 그 100을 넘어가는 순간에 대상이 누구다?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나를 넘어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인식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엄청 대단한 거죠. 그 상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지속할 수 없는 건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에 빠져서 내가 행동하는 막 간이고 쓸기고 빼주고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불같은 어떤 감정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그 상대와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참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불같은 없어질 거지만 일시적이라도 생긴 그 감정 때문에 참사랑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고로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꼭 이성만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일종의 환상인데, 사랑에 빠지는 게 참사랑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 경험. 그래서 사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릇된 인식, 착각이죠. 사랑에 빠지는 건 사랑이 아닌데, 사랑에 빠졌을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좋은 거다는 게 말이 어렵네. 그죠? 이해는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내 자아의 경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야 내 한계야. 아,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라고 느껴지는 여기까지가 있죠. 그 여기까지가 내 자아의 경계이기도 한데 사랑을 통해서 이 한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자기 훈육이 된 상태로 나는 문제 없어. 나 혼자 내 팔 잘 안 들고 내 다리로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딱 요만큼의 세상이었다는 거죠. 내가 10만큼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딱 10만큼만의 그 한계 속에서 가고 있었는데 사랑을 통하면 뭐한다? 확대가 일어난다. 내가 10에서 20인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만큼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20이 된다는 건 뭐예요? 기존에 나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 타인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잡아요. 내가 자기 훈육이 된 상태에서 그 자기 훈육이 된 만큼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 아닌 다른 개체를 통해서, 사랑이겠죠? 다른 개체를 통해서 원래 내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흡수되는 거. 그래서 나는 내 한계가 나 혼자 가만히 살았으면 10만큼의 어떤 나로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20만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확대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한계를 확장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을 돕기를 소망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나는 그냥 딱 요렇게만 살아갈 건데 어떤 형태로든 사랑이란 감정 때문에 자기를 원래 나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어떤 행동, 원래 나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생각, 원래 나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시간을 쓰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뭐가 일어난다? 확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아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끌렸을 때,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을 때죠. 끌렸을 때, 우리는 자신을 투자하고 완전히 나를 헌신해서 자기 확장이라는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133페이지 자신 밖에 있는 대상에, 그거는 이제 내 밖에 있는 무언가에 어떤 애착을 느낄 때 그 대상의 상징을 자신과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자신과 일치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이 대상으로 치면 고우 같은 사람 있죠. 고우 같은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랑하게 된 거죠. 고우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단순히 일로 끝나지만 고우라는 사람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뭐예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 그림으로 표현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사랑을. 그러니까, 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신만큼의 어떤 것을 그림이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대상이 생김으로써 내가 원래 발현했던 건 10밖에 아닌데 그거를 20, 30, 50, 100으로 엄청나게 확대한 케이스가 고우라는 케이스겠죠. 이해됩니까? 그쵸? 그런 거예요. 자, 예시로는 정원을 가꾸는, 자, 어떤 사람이 뭐 화초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자기 에너지를 투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요일 아침에도 일찍 잠자리에서 나와서 정원으로 가고 정원 가꾸는 일 때문에 여행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홀하고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것과 애착 관계가 생겨버린 거,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꽃과 나무를 기르면서 원래는 전혀 몰랐던 세상. 어떤 거요? 그 정원의 역사, 꽃과 나무의 종류, 정원의 구성, 정원의 문제점과 미래 모습까지 자기 정원의 특징, 그러니까 원래는 전혀 몰랐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애착관계,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확장이 된 거죠. 내 한계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내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 정원은 외부에 존재하지만 그의 애착 과정을 통해 이미 정원은 내 내부에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확장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정체성, 그의 역사, 그의 지혜의 일부가 돼 버리는 거죠. 내가 확장되어서 더 큰 내가 되어 버리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정원을 사랑하고 정원에 애착을 느낌으로써 실제로 정원과 자신을 일치시켜버리는 일치를 통해 그의 자아는 확대되고 자아 경계는 확장되었다. 자, 여러분에게 아메이는 분명히 수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죠? 수단이 맞아요. 그냥 아메이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자신과 일치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봤을 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내가 아메이라는 것을 분명히 수단인데 수단을 넘어선 제 삶이 돼버린 케이스죠. 그게 뭐 꼭 필요하다,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는 고우가 그림이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저도 아메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수단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아메이 일을 하는 생활과 내 개인의 생활이 분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이게 이제 완전히 내게 돼버려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런 거, 그걸 통해서 저는 내 개인의 한계, 개인의 확장을 엄청나게 일으킨 케이스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제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남의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게 내 인생, 내 삶에 들어와 버림으로써 내가 원래 이 수단이 이걸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냥 딱 요만큼만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죠? 이 한계를 늘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어떤 대상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사랑해서 집어넣어 버림으로써 이 확장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한 거는
음, 아메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대상이 주는 확장이 한계가 없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우에게 그림은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우에게도 그림은 한계가, 그러니까 고우가 그렇게까지 그림으로써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수단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주는 자기 확장의 한계가 없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아요, 저도. 제가 다른 어떤 사랑하는 대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화초를 키우는 것도 이 예시처럼 화초를 키우는 것일 수도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 동물을 일체 사랑하지 않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는 펫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응? 그죠? 자식 이상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죠. 고양이와 강아지와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또 그런 건 일절 없어요. 그런데 그 왜 그런,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 고양이 한번 키워볼까? 강아지 이쁘잖아. 너무 이쁘죠. 고양이도 저는 요만한 고양이 너무 이쁘잖아요. 강아지도 너무 이쁜 애들 많잖아. 이쁜 애들 말 큰 거 말고 막 요만한 거 너무 이쁜 애들 많잖아요. 그 보면 쓰다듬고 싶고 응? 아, 저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서 키울까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 나는 더 이상 어떤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을까? 라고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한테. 근데 제가 그 답을 알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는 어쩌다가 아메이가 되어버렸고 그 아메이가 나에게 주는 이 확장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다른 사랑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냥 저는 내가 10에서 20으로 확장을 했어? 근데 이 20이 100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게 느껴져. 그래서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운동을 좀 사랑해볼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저를 지속시켜 주지 않아요. 어. 그 처음엔 내가 되게 게으른가? 이런 생각도 내가 진짜 해봤거든요. 왜 나는 테니스도 쳤잖아요. 그렇게 뭐 오래 못 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열렬히 나를 확장할 수 있는 대상이 저에게는 너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자 답을 좀 제 스스로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분명히 이게 수단으로서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되어도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년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 드린 건 뭐예요? 꼭 여기서 다이아몬드 되면 좋지. 그치만 막 수석 되면 당연히 좋지. 그치만 꼭 그런 어떤 핑과 이 사랑의 대상을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 그냥 내가 나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수단인가? 그렇다면 이걸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어떤 존재로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자, 맨 밑에 134페이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자아를 확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자아와 세계의 구별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나도 문제네. 자, 어떤 이 대상자가 핫초 키우는 것을 사랑하게 돼서 나머지 거 다 잊어버리고 핫초 키우는 것과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자, 내가 화초라는 것을 통해서 10에 난데 20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 대상자가 또 있네.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를 사랑하게 됐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고양이를 통해서 원래는 몰랐는 고양이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밤에 만보걷기를 하는데 만보걷기를 하면 꼭 할아버지 한 명을 만나요. 그 시간, 저랑 시간이 같은 거야. 고양이한테 밥 주는 그 길거리 고양이한테 밥 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고양이한테 밥을 얼만큼 정성스럽게 주냐면 장난 아니게 줘요. 내가 이렇게 한번 보거든, 옆에서.
그럼 이 할아버지가 고양이를 딱 오는 고양이가 있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밥을 주는지 알아. 그래서 딱 오는 거야. 그 할아버지는 그 고양이한테 이름도 다 붙여주고 막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고양이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 봐요. 자, 내가 화초를 통해서 나를 확장시켰어. 그 다음에 고양이를 통해서 나를 확장시켰어. 강아지를 통해서 나를 확장시켰어. 환경 운동으로 확장시켰어.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면 자꾸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 즉 경계가 불투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훈육의 단계로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내가 전혀 문제 없는 한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 어느 순간 저 사람은 한계가 없는 사람, 즉, 경계가 없는 사람.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한계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이 경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즉, 경계가 없어. 불투명해. 딱 선 끄은 것 같은 느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투명해. 불투명하다는 것은 자 여기서 밑줄 그어볼까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네 일이 아니고 그거는 저 사람, 저거는 경찰이 하는 일, 저거는 누가 하는 일, 저거는 누가 하는, 저거는 누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건 경계잖아요. 자,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이 치워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경계잖아. 도둑은 경찰이 잡아야지 내가 잡는 게 아니잖아. 경계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이 경계가 무너지고, 그죠? 불투명해지면, 아, 자기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컴패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길거리에 거지가 예를 들어서 돈 달라고 앉아 있어. 내가 아직 경계가 있어. 그럼 어때요? 아, 젊었을 때 뭐 했노? 와서라고 앉아있었고, 어? 외국인이 오면, 저 사람, 우리나라 이미지 막, 오만 생각이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부산역 같은 데 보면, 외국인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진짜 많거든요, 노숙자들이, 어? 근데 다 옆에 술병이 있고 있잖아요. 노숙자들이 이제 깔끔하게 멋있게 앉아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우, 왜 저렇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기 이 한계를 계속해서 늘려서 내 경계가 없는 사람이면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아빠처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과 동일시 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오늘도 겪으시겠죠?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거는 저 사람이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거는 이 사람 일이 아니라 다 내 일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동일시된다. 응. 저와 아메이가 동일시돼.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끼죠. 그 나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 다 여러분도 저나 이동훈 리더님을 보면 아메이와 하나가 좀 느끼잖아요. 왜? 모든 말과 일상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이거의 한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 근데 내가 그 한계를 더 확장했다면 아마 세상과 내가 동일시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불편해. 그죠? 그거는 그 일을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게 우리가 뭐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도둑을 잡았어요. 뭐 애가 자빠져서 울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것들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서운데. 지도 무서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영웅 시민 영웅 이런 거 하면 뭐 유도 단자였겠지.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엄청 많아요.
경찰도 아닌데 경찰 같은 노릇을 한 사람. 왜? 그 사람 눈에는 그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보는 순간 즉시 뛰가가지고 도둑을 잡는 거예요. 용감해서가 아니고. 유도 태권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자기 일이었던 거예요. 왜 누구는 길거리 가다가 휴지를 줍고 누구는 길거리 가다 휴지를 안 줄까? 길거리 가다 휴지를 줍는 사람은 그 일이 자기 일이, 그 지역이 자기 집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시 됐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이거는 부산시 거지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내 게 아닌 거죠. 동일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더욱 영속적으로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랑하는 대상을 늘려나가서 자기 확장, 자기 경계가 없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과 아주 현실적으로 영속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즉, 어떻게 된다? 만족스러워진다. 즉,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을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메슬로가 얘기하는 고원 체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일시적이고 하게 엄청 행복하고 막 이런 거 말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행복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고원 체험이라고 해요.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 이거 꼭다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쭉쭉쭉 빠져서 그러면 137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관계를 통한 어떤 오르가즘, 사랑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약물 복용을 통한 어떤 기분을 뭐 환상적인 이런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자아 경계를 벗어나는 열반과 같은 감정. 이게 고원 체험인 거예요. 어, 내 경계를 벗어나서 확장되어서 느끼는 감정. 열반, 지속적인 깨달음, 진정한 정신적인 성장 등은 오로지 참사랑을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자, 138편 여기까지 해야 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참사랑을 향한 동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좋다는 거죠. 사랑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 자,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것은 크고 신비로운 사랑의 일부다. 사랑 세계의 일부.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가 될 뿐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